소각장의 매립 연한이 당초 계획보다 이제 좀 짧아지고 있다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24년까지 50%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정책입니다. 발생량을 50% 줄이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국경에 구분 없이 전 세계적인 숙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쓰레기 문제일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민 1인당 하루 평균 얼마의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을까요? 한 명당 약 1.39kg 정도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처리시설이 현대화되었다 해도 제한된 용량이 있는 법인데요. 이르면 9년 뒤 춘천시의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급하게 정책이 수립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간편하다는 이유로 또는 편리하고 신속한 까닭에 종종 일회용 제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어들 때 대개는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레 손이 뻗기 마련이죠. 아주 당연하게 말입니다. 손 쓸 수도 없이 빠르게 소비되는 플라스틱이 가까운 미래 쓰레기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고이 접어두고 말이죠. 생활 폐기물 배출과 수거는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이루어집니다. 오랜 시간 쓰레기가 방치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추석과 설명절 그리고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쓰레기가 처리되는 셈인데요. 환경부에 의하면 강원도의 1인당 생활 쓰레기 배출량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소위 빅3로 불리는 춘천과 원주, 강릉을 비교해보면 인구 대비 춘천시의 쓰레기 배출량이 적지 않은데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용 연한이 좀 짧아지고 있는 것은 이제 소각하는 소각시설의 소각량보다 더 많은 그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다 소각을 시키지 못하고 남는 소각을 시키지 못하는 게 이제 매립장으로 가다 보니까 사용 연한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해졌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춘천시에서 이번에 특별 대책을 아마 수립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 폐기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할 시기는 분명합니다. 춘천시 또한 쓰레기 문제 심각성을 반영해 이번 2450 정책을 설립한 것인데요. 이 계획은 폐기물 매립장 사용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짧아지면서 더욱 본격화됐습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 시설이 9년 뒤 중단 위기까지 놓이면서 50% 감량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된 건데요. 도내에서 제일 먼저 쓰레기 대란과 직면한 춘천시. 관내에서 수거된 생활 쓰레기는 혈동리에 위치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옮겨져 소각과 매립할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음식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쓰레기가 이곳에서 해결되는 셈인데요. 전체 매립, 소각, 재활용 해가지고 합쳐서 한 일일 218톤 정도 됩니다. 소각이 한 165톤 되고요. 나머지가 매립하고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17년도에 82,000톤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일일 한 263톤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71,000톤 해가지고 하루에 한 228톤. 올해는 7월 말 현재로 해가지고 한 39,000톤 해가지고 현재 일일 218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대로라면 2040년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불어난 쓰레기 발생량으로 2028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소각장의 일일 최대 처리 용량은 170톤입니다. 소각량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경우 포화 상태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폐기물 매립장의 현재 사용률은 79%에 달해 9년 뒤 매립장 운영 자체가 중단될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과 매립장 모두
운용 자체가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일반 주택이나 상가 지역에서는 아직도 혼합 배출이 상당합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도 전원주택이나 위락시설 등이 확대되어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집 체계는 아직 미흡합니다. 재활용품 배출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41%가량만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소각이나 매립되는 실정입니다. 재활용으로 분리배출되는 것들 중에 일반 생활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 이제 그 자체적으로 재활용률을 계획했을 거고, 그리고 소각하는 소각 시설의 양을 계획했을 거고, 그 남는 부분만큼은 또 매립장으로 보내서 매립을 시키겠다, 이렇게 적정한 분담 비율을 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양보다 소각 시설에 들어오는 양이 많다 보니까 다 소각을 시키지 못하고, 거기서 일부는 소각시키지 못하는 것을 매립장으로 보내서 매립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용 연한이, 매립장이 빨리빨리 차서 사용 연한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9년 뒤에 운영 중단 처지에 놓이면서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춘천시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소각과 매립시설 수명 연장을 위해 2024년까지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여나가겠다는 2450 플랜을 세우고 올해부터 본격 실현에 나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당초 2030년까지 50%를 줄이는 목표를 2024년도까지 줄인다는 목표로 수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어디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50% 감량이 가능한 걸까요? 그것도 5년 안에 그 목표치를 채우겠다는 계획인데요. 2024년까지 50%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정책입니다. 춘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줄여갖고 이 50%를 감량하겠다는 건지. 사실 폐기시키고 매립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품목은 이미 결정돼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생활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잘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품이 최대한으로 재활용품이 들어가는 거를 다시 선별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감량과 재활용입니다. 춘천시도 쓰레기 발생량부터 철저히 관리해 폐기물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장소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강조돼 왔습니다. 지난해 중국발 쓰레기 대란까지 덮치면서 정책들도 잇따라 나왔는데요.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고 계신가요? 춘천시가 쓰레기 50% 감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의 쓰레기 50% 감량. 제일 먼저 실천에 들어간 정책은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입니다. 시청 직원 스스로 이런 활동을 하는 거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시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보여줄 필요도 있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런 거를 확대해 나가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일회용품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사용에 대한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단기간에 금방 무슨 성과가 날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시민들도 같이 이런 거에 같이 동참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천시 직원들이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기 위해 7월 1일부터 청산의 일회용품 반입과 사용을 자제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접수됐는데요. 7월 1일부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원래 여름에 탁 치고 올라가는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것도 때에 맞게끔 해야지. 밥 먹으러 와서 텀블러 밥 먹으러 들고 왔다 이거를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이게 안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라도 먼저 해줬었으면 마음에 든다고 했을 텐데. 그렇다면 시민들은 춘천시의 쓰레기 다이어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작진을 통해 처음 접했다는 시민들,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봐도 분리수거 하는 것도 아직 정확한 그 룰 자체가 되게 애매하고 아직도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이거는 아직 뭐 그냥 폐기해야 된다, 분리수거 가능하다,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정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뭐 실현 가능성을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쓰레기 자체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뭐 나가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 자체를 줄인다고 말하는 건데, 근데 그거 자체로 뭐 어떻게 줄이는지 구체적 방안도 저희 모르는 상태고, 그렇게 그냥 단순히 2024년까지 줄인다고 50% 줄인다라고 딱 그냥 발표만 들으면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지금 저희가 일상을 하면서 쓸데없는 걸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아니면 분리수거 같은 거를 더 공고히 잘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쓰레기를 줄이자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5년 안에 쓰레기 배출량을 50% 줄일 수 있는 방안, 그 실천상은 어떻게 될까요? 주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민들의 재활용 생활을 독려하고 배출, 수거 체계를 개선해 쓰레기 매립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요.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 품목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응원하고 격려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줄 것이라 기대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과연 시민의식 개선에 앞장서서 5년 안에 생활 쓰레기 50% 감량이 가능한 일일까요? 한 사람이 얼만큼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원단이에요. 현재 0.97kg예요. 하루에 한 사람이 0.97kg를 내고 있어요. 그 발생량을 50% 줄이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발생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발생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정책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비해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큰 곳이 바로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특별히 집화 장소를 정해놓지 않은 구역은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대로변에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여기다 갖다 그냥 막 섞어서 버리는 거야, 저렇게. 그냥 이게 따로 이게 음식물을 놔두게 여기 뭐 참 분리수거고 하나 그런 이렇게 저기다 담더라도 이런 통이 하나 있었으면 더 낫겠다 이거야, 제 생각에는. 특히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골목은 무더위에 악취까지 더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는 그렇지만 음식물 버리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여기 쓰레기 치우면 안에 음식물 비닐봉지가 다 있어요. 도로변이나 단독주택변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부지 확보가 어려운 거고, 관리를 상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관리가 가능한 영역. 예를 들면 시가 우리 환경미화원을 투입을 해서 하루에 2-3번씩 관리 감독이 가능한 구역이라고 한다면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라. 원룸이 밀집해 있는 대학가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도 빈번한데요. 규격 봉투 미사용 사례를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환경 감시대가 배치돼 있어 계도 및 단속이 가능했는데요. 잘 지키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 혹여 이런 젊은 사람들, 특히 여학생들이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쪽으로 합니다. 무조건 나무랜다고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가져온 거니까 제가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불법 투기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공동 집화장을 설치하고 단속용 CCTV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 올바른 분리배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생각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장소가 이렇게 하우스가 돼 있다든지 시설이 돼 있는 것은 우선 사용하는 데는 편리하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 그러면은 뭐 장소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다고 봅니다.
쓰레기로 쇼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플라스틱 재활용률 90%에 달하는 덴마크의 1등 공신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가 서울의 한 마트에서 운영 중이었는데요. 네, 이곳 쓰레기마트는 세계 최초로 쓰레기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마트입니다. 기존의 마트 같은 경우는 현금이나 카드로 물건을 살 수 있었다면 쓰레기마트는 순환자원의 가치가 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오면 그것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을 해드리고 그 전환된 포인트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다양한 제품도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쓰레기를 회수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한 국내 기업에서 이와 같은 체험형 마트를 선보이면서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기계가 다 해주고 그런 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찬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쓰레기는 주로 빈캔이나 페트병으로 각각 현금 15원과 10원에 해당되는데요. 가져온 쓰레기를 수거함에 넣고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환전해서 입금 처리됩니다. 차곡차곡 쌓인 적립금으로 위층에 마련된 매장에서 쇼핑이 가능한데요. 주로 친환경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르고 오시는 길 가다가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잘 모르고 들어오셨다 구경만 하시고 쓰레기를 안 챙겨온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세요. 그럼 나중에 다시 쓰레기를 챙겨서 다시 재방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은 이제 준비를 해서 오시다 보니까 이미 오실 때부터 즐길 마음을 준비하고 오셔가지고 재밌게 놀다 가고 계십니다. 서울의 쓰레기마트처럼 시민들의 의식 하나하나를 깨워나가려면 이렇다 할 실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 캠페인만으로 시민과 함께 쓰레기를 줄여나가겠다?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시민들이 노력해서 발생량을 한 10에서 20%를 줄여주고 그리고 시라든가 청소 관련자들이 노력을 해서 이걸 갖다가 제로 웨이스트 한마디로 매립되는 쓰레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50%를 줄이겠다. 이러한 관점의 어떤 정책 변환이 좀 요구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시민단체 쪽으로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안에서 뭐 아무리 해봐야 춘천시 전체적으로 단체도 많고 그 가입돼서 활동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일단 자원 우리 쓰레기 줄이기 240 플랜을 좀 안내라고 설명을 해서 좀 도움을 받고 대대적인 쓰레기 감량에 돌입한 춘천시. 정책을 수립하고 첫 발을 뗀 지가 벌써 2개월째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2450 플랜에 대한 정책에서조차 소외됐는데요. 다가오는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춘천시가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자리를 통해 탁상행정이라는 오명은 깨끗이 씻어내고요.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